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260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또 등기 파트의 총론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을 배웁니다. 강론을. 그런데 강론은 그냥 개개의 등기, 개개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면 앞에서는 총론을 배웠거든. 그 총론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한 게 총론이고, 그 총론에서 배웠던 게 이제 강론에서 하나하나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강론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물론 강론은 총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작년에 시험 치면 여기서 9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물론 총론하고 강론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자, 요리로 와보세요. 개개의 등기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 그럼 여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죠? 그럼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출생 신고. 그럼 출생 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 한 번밖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새 집을 지었다니까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그 표제부는 생략을 했어요. 표제부는 갑구입니다. 갑구. 그럼 여기에 1 이렇게가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렇게가 여기에 누구라고 쓴다? 갑. 요래 됐죠. 그럼 이게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매매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전이죠. 그죠? 이전. 요게 소유권 뭐다? 이전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은 이번에 소유권 이전이죠. 2010년 7월 7일 제300호 일어났어요. 2010년 7월 1일 매매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로 넘어갔다? 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러면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에게 전세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 전세를 주죠. 그게 무슨 등기냐? 설정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이거든. 전세권은 갑 구의한다, 을 구의한다, 을구. 그럼 을구를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 1. 전세권 설정 등기 2015년 9월 9일입니다. 제500호 일어났어요. 자, 2015년 9월 1일입니다. 설정 계약입니다. 계약. 자,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5억이에요. 전세 기간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송윤자 이래 됐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건지입니다. 700-123-2134-567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죠. 요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 보존이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의 처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등기부를 개설할 때 처음으로 할 때 붙이는 이름이 시작 보존. 그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보존이라고. 이게 노란색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됐죠? 소유권마다 보존. 그럼 여기서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요거 없다고 칩시다. 2번을 없다고 칩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로 매매를 했지, 매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서 누구로 달라졌다? 을. 요게 권리의 주체가 달라졌다. 이때 붙이는 이름이 시작. 이전. 됐어.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 뭐 성권 이전이다. 소유권 써놓고 할게요. 소유권 외입니다. 소유권에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자가, 자 우리 그냥 을이라고 합시다.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럼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전세권.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자지. 맞죠? 그럼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넘길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하면은 1에 1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러면 을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병. 그러면 이 사람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을에게서 병으로 바뀔 수도 뭐다? 있다. 요게 무슨 등기입니까? 이전. 그럼 저 여기로 오세요. 이전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소유권 외를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나중에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소유권 외를 이전하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1의 뭐다? 1. 요거는 몇이다? 2. 번호가 같아, 다르다? 왜 그래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설정이 있죠. 그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민법을 가져옵니다. 민법. 자, 보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그럼 을이 무슨 권자? 전세권자. 이게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오면 1번에 무슨 권? 전세권. 자, 두 번째.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이거는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그럼 2번에 무슨 권? 저당권. 됐죠? 네. 자,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이 3억이라 3억. 그러면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니까 요게 전세의 무슨 권? 저당. 자, 보세요. 요거는 소유권의 저당. 요거는 시작. 전세권의 저당. 오케이? 네. 그러면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의 저당이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이렇게 딱 됐죠. 그럼 나중에 가면은 아직 주등기, 부기등기 아직 안 배웠거든. 다음 주에 배우거든.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소유권이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뭐다? 부기등기.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세 개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겠어요. 요거는 지우겠어요. 요 지우겠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의 기본은 이 세 개입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요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면 이제 요게 기본이거든. 이걸 나중에 법률 용어로 말하면 기입 등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률 용어, 그죠? 이러면 학자들의 용어니까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했다. 그래서 기입 등기입니다.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그럼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죠. 항상 일치하면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일치 불일치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름이 송윤안대, 송윤잔대, 송윤자로 적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전세금이 5억이다. 5억으로 적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근데 전세금은 6억이라. 근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답다. 있지. 송윤안대, 송윤자로 잘못 적을 수 있답다. 있다. 그러니까 불일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적어놓고 할게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가 있다. 말소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멸실등기가 있다. 변경등기. 요 이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면 요 6개를 읽어봅니다.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요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등기라 바로잡는 거. 오케이?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이 6개 등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했을 때 등장한다? 불일치. 아니 일치하는데 뭘 등장을 해. 올바르게 써졌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2개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경정, 변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한 글자만.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그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정리합니다. 전세금이 6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5억이 맞아. 만약에 살다가 6억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럼 전세금을 정해야겠지.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요거는 시작. 변경. 이름을 송윤안대,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했어, 개명. 송윤자에서 송윤으로 개명해서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됐다, 안 됐다? 네,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래 딱 나오면은 이 변경, 경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라, 글자. 그 글자를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 여기에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변경, 경정의 뜻은 이야기했거든.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고치는 거는 뭐다? 변경. 그럼 민법 가져오면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불일치는 시작. 경정. 후발적 불일치는 뭐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아야지. 요거를 알아야지. 맞죠? 자, 그럼 부동산 표시가 뭐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지목이죠.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려졌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면적을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분할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렇게 분할하면 면적이 달라지지. 맞다. 맞아. 이해했죠?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죠. 등기명인의 표시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이사 갔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자, 이거는 너무 쉬워. 시험에 안 나와. 되죠? 그럼 요게 돼요. 자, 그럼 요거 맞추면 추어탕사 드립니다.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출 것 같으면 추어탕을 상품으로 건다, 안 건다? 안 겁니다. 다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거는 거예요.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항상 예를 들 때
지금 민법 시간이다, 등기법 시간이다, 민법. 다시 잘못해서. 지금 등기법 시간이다. 그럼 이걸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거를 보면은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이거를 딱 보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쓸 때 하는 게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는 빼겠어요.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금이지. 그럼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상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 뭐다? 지료. 임차권의 사용료는 뭐다? 차익. 이거는 뭐다? 이자. 뭐 채권액이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런 게 등장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빌립니다, 빌리러. 그럼 빌리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전세 기간 있지. 지상권의 존속 기간 있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있지. 변제기가 있다, 없다? 있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하나만 갖고 갈게요. 그럼 공시법 시간에는 항상 기준은 전세금을 기준으로 잡거든. 그럼 답은 전세금을 기준으로 잡든, 지료를 기준으로 잡든, 이자를 기준으로 잡든, 채권액을 하든, 채권 최고액을 하든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입니다.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고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저. 전세금이 정액했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자가 정액했다. 시작. 권리의 변경. 전세기간을 늘렸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해합니까?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요거는 흰 글자로 나왔지. 맞죠? 전세금, 전세기간이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저. 달라졌다. 시작. 권리의 변경. 요 세 개,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저. 달라졌다면은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에서 갑이라고만 썼지만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맞다. 항상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맞죠? 네. 그러면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는 쉬운 겁니다. 전세기간 끝났지? 전세기간 끝났지? 그럼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보세요. 전세기간 끝났다면 이거 이렇게 쭉 지워야지. 요게 무슨 등기다? 말소.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소유자 누구다? 을.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요. 요게 시작. 말소. 그럼 가장 쉽게 전세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했으니까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지어요. 요게 시작. 말소.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사촌지간이에요. 그 말은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부적법.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적법. 그럼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적법하게 말소해야 회복이 돼. 적법을 손대는가? 손은 안 되지. 맞아요.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를 시켰어. 말소를 시켰어. 말소를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101번지를 잘못 말소시킨 거라. 그럼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그러면 3번에서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 요 1번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요 1번의 내용 여기다 다시 다 쓰는 겁니다. 요게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이런 거는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멸실이죠. 그 멸실은, 자, 칠판을 보세요. 법학 시간에 멸실자가 나온다는 말은, 자,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멸시. 자, 정리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오더와이더. 오. 권리 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이해했죠? 그러면 요래하면 몇 개? 2개.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래하면 몇 개? 3개.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자, 요게 부동산이 요거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요거예요. 소유자는 갑이지. 전세권자는 누구지? 을이지. 그럼 갑이 을에게 전세 줬지. 갑이 을에게 저당권 줬지.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가.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저당권자는 누구다? 을. 요래 됐죠?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냥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집이 불탔다. 요걸 시작. 멸실. 법학 시간에 멸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없어졌다는 거거든. 그게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이게 없어지면 시작. 말소. 전세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무슨 등기? 말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을 시작. 말소. 그럼 말소라는 말은 다시 이거는 표제부 갑구 을구 됐다 안 됐다? 돼. 그러면 말소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는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는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멸실이라는 말은 갑구 을구에서는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멸실은 표제부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멸실은 어디에서만 쓰는 말이다? 표제부. 그러면 말소는 시작. 갑구 을구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요거와 요거거든.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에 전부가 소실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멸실이지, 멸실. 부동산의 일부,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 집이 2층 집이다.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돼 있지. 맞죠? 전부 불타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등기? 멸실. 2층만 불타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부는 2층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 몇 층이다? 1층. 그럼 2층을 1층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요게 시작. 변경. 요 변경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 변경은. 용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해결했죠? 자, 익숙을 시킵니다. 재료에부터 시작. 보조, 설정, 이적, 경정, 변경, 말소, 회부, 멸실, 변경.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처분의 제한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등기거든. 여기에 가등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전세권자 병이라 합시다. 전세권자가 누구다? 병. 그러면 요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에 무슨요? 가압류. 자, 요 하나만 이왕 요거 이해되거든. 자, 1번에 무슨 권? 전세. 2번에 무슨 권? 저다. 3번에 무슨 권? 저다. 됐죠? 그럼 여기에 3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요 병이라고 칩시다. 됐죠? 자, 요 그림은 요거는 갑구다, 을구다? 갑구. 이는 갑구다, 을구다? 을구. 자, 여기에 등기가 몇 개? 등기는 한 개밖에 없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매매했지. 그럼 이건 아무 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 매매했지. 이건 없는 거지. 요거지, 요거. 등기가 몇 개? 한 개.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4번에 가압류거든. 그럼 이 4번에 가압류를 써도 이건 당연히 3번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등기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자, 이리 오세요. 여기는 등기가 몇 개? 여기 3개가 살아있지. 여기 살아있는 거는 몇 개? 한 개. 여기 살아있는 거는 몇 개? 3개예요, 3개.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 1번 전세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전세에, 2번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3번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럼 전세에 가압류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4번으로 쓰면 이게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1에 뭐다? 1.
전세의 무슨요? 가압류. 그럼 요 2번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4번으로 쓰면 어디에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럼 이의 뭐다? 1. 이해합니까? 그러면 암기를 딱 할 때는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주등기.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럼 딱 정리를 할 때 아까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시작, 부기등기. 소유권의 저당은 시작,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은 시작,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시작, 주등기.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 그럼 너무너무 쉽잖아.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에 이제 배우거든. 오늘 감을 잡아 놓으면 공부할 게 없어. 그럼 부기등기는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답이 이미 나와 있어.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저등기. 그럼 공부는 끝난 거예요. 괜찮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쉬우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자, 너무 쉬우면 의심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이제 특수 케이스예요. 특수 케이스. 우리가 부기등기, 가등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제가 항상 쓸 때 일반적인 손님이 우선이다, 특별한 손님이 우선이다. 일반적인 손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러면 믹스 커피 줘야 안 줘요? 믹스 커피 줘야지. 오케이? 네.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해서 믹스 커피 준다, 아메리카노 준다. 이 커피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원두 커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건 시험에 안 낸다니까. 특별한 걸 낸다니까. 그 말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며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내요.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지.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는 예외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거 큰 틀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소유권 뭐다? 보자.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등기 파트에서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가 있거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거든. 그럼 등기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 그럼 이걸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예요. 권리를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권리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러면 소유권 외거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소유권을 시험에 내느냐, 소유권 외를 내느냐 이럴 때 뭘 낸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소유권 외가 뭐예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이 중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뭡니까? 전세. 그 다음에 뭡니까? 저당. 맞죠? 근데 전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세 계약서 쓰죠? 그럼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된 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거 전부 다 임대차예요. 오케이? 네. 그럼 임대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법 시간에 등기가 필요 없는 걸 시험에 낸다, 안 낸다? 그거 안 내는 거지. 등기법 시간에 등기가 필요 없는데 왜 시험에 내? 맞아요? 네. 그럼 지상권, 지역권 흔한 거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무슨 권?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현금 10억을 들고 집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은행 대출을 껴야 된다, 안 껴야 된다? 껴야.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피부에 와닿는 거는 저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은 저당권을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해는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민법의 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시험은 항상 소유권을 갖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소유권이 나왔거든. 그럼 소유권이 나오면은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뭐다? 이죠. 소유권 보조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내는 겁니다. 왜 무조건이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 처음을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처음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등기법 12문제 중에 2문제 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비중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이거든.
매매, 교환, 정려, 상속이 나옵니다. 유정이 나옵니다. 토지, 수용이 나옵니다. 진정 명예회복이 있고 환매 등기가 있고 신탁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가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공동 소유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은 단독 소유다, 공동명의다, 공동. 대세가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신탁 등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탁. 요 신탁은 법 조문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탁은 해마다 시험에 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공동 소유, 신탁 이래 나왔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토지 수용입니다. 나머지는 보기 지문에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오케이? 한 개씩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된 정차를 설명해라. 그런 거는 시험에 못 냅니다. 법 조문에는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낼 거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컨터를 잡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비중이 높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이거를 배우러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웁니다. 자, 여기 와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 이래 나오면 첫 번째 뜻이 나와요. 두 번째 제한이 나와요. 세 번째 대상이 나와요. 네 번째 신청인이 나와요. 다섯 번째 신청 정보가 나오고 여섯 번째 등기 실행이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 여기와 여기에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의의를 갑니다. 의의. 소유권 보존이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좋겠습니다. 최초. 2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보존이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 지금 일단 제목을 먼저 보세요. 개수가 갈로 열고 1번에 원시 취득 나오죠. 갈로 열고 2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직권 보존이 나오죠. 그러면 261페이지 갑니다. 3번.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거를 제목을 먼저 봅니다. 아, 소유권 보존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 3개. 이렇게 제목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됐죠?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을 봅니다. 첫째 줄에 건물을 신축 줄 것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원시 취득. 예를 들어라 건물을 뭐다? 신축. 공부할 필요 없어요. 2번으로 내려보세요. 2번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에 일이 나오죠. 그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동그라미 치세요. 촉탁에 따라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따라 처분의 제한의 등기 줄 것이에요. 줄 거죠. 그러면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자, 요리로 옵니다. 자, 소유권 보존은 게 대상이 나오거든. 원시 취득은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럼 두 번째는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제가 적어 놓고 할게요.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래서 의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거기서 밑에 칸을 잠깐 내려보세요. 밑에 칸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여러분들 A, B, C, D 나오죠? 그 네 개를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E를 갑니다. E,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쉬워요. 자, 오늘은 요것만 공부를 할게요.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요렇게 쉬운 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요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이거는 응용이 됩니다. 이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그럼 그대로 딱 하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건 다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제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죠. 그럼 지금 등기됐다 안 됐다?
소유권 모르는 길을 배운다는 말은 소유권 모르는 길 신청을 배우는 거지. 맞아요? 그럼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지.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지. 오케이? 우리는 항상 등기 신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출생신고회로 갑니다. 출생신고회로 가죠. 아직 출생신고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소유권 모르는 길을 배운다는 거는 소유권 모르는 길 신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해. 미등기 상태입니다. 미등기 상태. 됐죠? 자, 그러면 갑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을에게 미등기 부동산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 여러분들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미등기 부동산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미등기 부동산 임대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억. 자,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돼.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죠. 지금은 나가도 돼야 안 돼요? 돼. 단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는 겁니다. 해버리고 을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시험에는 이래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한다. 요래만 내는 거예요. 쉽다 안 쉽다? 쉽죠? 자, 그럼 요거는 응용이 안 돼요.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볼 때 보세요. 처분의 제한이죠. 그럼 처분의 제한은 자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래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는 제외입니다. 이건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는지를 볼게요.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인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무슨 권에 들어와야 된다?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외에 이게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그럼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 이거 써놨잖아요. 어디라고 써놨다? 법원. 그럼 기타 행정기관이라면 OX다 X. 과세관청하면 OX다 X. 뭐라고 써야 된다? 법원. 근데 우리는 압류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한다, 세무서에서 한다, 세무서. 그럼 이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제가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 그럼 이쪽이 채권자,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자, 그런데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텐데 채무자가 똑똑하다고 그랬지. 오케이? 네. 그 제가 그랬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죠. 받을 때까지 발 뻗고 잔다. 오그리고 잔다. 오그리고 잡니다. 남한테 돈 빌린 사람 발 뻗고 잔다. 오그리고 잔다. 뻗고 잡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오케이? 네. 채권자죠. 받을 때까지 아내한테 뜯긴다. 안 뜯긴다? 뜯깁니다. 제가 집을 사는데 10억이라 근데 1억이 부족해. 친구한테 1억을 빌려왔어. 채무자죠. 그럼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아, 우리 남편이 금방 나가다만 1억을 빌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우리 남편 대인관계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 항상 채무자가 똑똑합니다. 은행에 돈 먼저 빌려가는 사람이 임자다 임자이다? 임자. 은행에 돈은 먼저 빌려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은 새 집 짓고 살아요.
사는데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라. 왜? 갑이 만약에 보존 등기하면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을이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갑은 새 집 짓고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때 이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없냐면 있다 이 말입니다. 을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해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가압류 등기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고 이번에 가압류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정리합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각하한다. 오도와이더 오. 자, 이보세요. 을이 가압류를 할 때 일이 가는 게 등기소로 가는 거지. 이게 신청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이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이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이죠. 이는 반드시 법원으로 갔다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절차를 거쳐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제한할 수는 없어.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요걸 요리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 이리 갔다, 이리 가야 받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해결했어요. 원래 시험은 이게 시험인데, 올해는 3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261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니은입니다. 직권 벌어넘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법원. 재판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죽었습니다.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 한 칸 밑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가보세요. 박스 안에 세무서장만 줄 것을.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입니다. 그거는 줄만 꺼놓고 공부할게요. 기어. 직권 벌어넘게 되는 일반 정의가 드러나 각구의 등기 조세. 자, 죽었습니다.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이라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그 대신 죽었습니다. 등기 실행 연월 1. 그러면 여러분들 그 등기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1번에 소유권 보존이죠.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접수칸도 없지. 접수칸도. 그럼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이해를 합니다. 자,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요거 갑이 신청을 한 거다. 등기관이 직권을 한 거다. 그럼 신청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신청일자가 있다 없다. 그럼 접수일자도 없다. 그래서 곡칸이 비는 겁니다. 제 손을 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내는 게 신청이지. 등기관이 받아가는 게 접수지.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등기부의 접수일자는 등기 무슨 일자를 기재하는 거다? 신청일자를 기재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일자. 그럼 민원인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이 계급이 높다. 그래서 거기다 접수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옵니다.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되죠? 옆에 줄 것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뭐다? 한다. 들어본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오세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의 경쟁계에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에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벌어넘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칠판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말소한다, 안 한다 이런 애거든. 이해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갑의 이름으로 벌어넘기가 이제 가압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죠. 가압류 다음에는 뭡니까? 경매죠. 그러면 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갑은 돈 1억을 이제 갚지. 갚으면 갑은 당연히 을에게 이 가압류 뭐 시키라고 한다?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가 돼야지. 그럼 이제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가 말소가 되면 이 보존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존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 돈을 갚았다면 가압류만 말소가 되는 거지. 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는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익숙시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올해 시험은 이거거든.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의 폐지입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별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보존 등기인데 이전 등기라고 해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등기인데? 보존.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얘들 책을 자꾸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용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지. 전유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전유 부분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게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또 두 개로 나누지. 그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거든. 등기한다는다? 안 해. 그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라. 노인정이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날의 아파트는 헬스장도 있답다. 있지. 독서실도 있답다. 있다. 그런 게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매매가 안 된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가 없다면 을구는 자동 없어.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어.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의 아파트는 관리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따로 있지. 맞다?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따로 있지, 관리동이.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답다.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101호에 방이 3개거든. 방 한 칸은 노인정,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방 한 칸은 분야의 사무실. 이거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분회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아파트 분회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회회장이 분회를 소집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없어 보인다. 아파트 값 안 오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 규약을 폐지한다는 말은 공용 부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유 부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규약을 폐지하고 저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하나 조그만하게 짓기로 하자. 규약을 폐지할 수 있답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합니다. 그 매매하면 이걸 사는 사람은 있답다. 있다. 그 사는 사람은 무슨 부분으로 삽니까? 전유 부분으로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는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지. 지금은 전유 부분이니까 표제부, 갑구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니까 시작. 소유권 보존. 그럼 결론입니다. 이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이전이 아니에요. 갑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러니까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올해 시험에 그걸 틀린 것을 이래가 이전 등기 이래가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여러분들 그 제한은 그냥 상식으로 봅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지분의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답 안 해도 됩니다. 답 안 하면 다시 설명하면 되지 뭐. 자, 이리 오세요. 소유권. 근데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비권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시간 낭비입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설명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 뒤에 공부할 거 꽉 찼어요. 됐어요? 다시 오늘 미리 이야기해 놓고 갈게요. 오늘 못 배운 부분은
3, 4월 달에 배우게 되거든. 이제 게시판에 그걸 글 올리지 마세요. 건너뛰었다고 왜 건너뛰었냐고 글 올리지 마세요. 3, 4월 달에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무슨 등기가 있다? 이죠. 자,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가 2억짜리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그럼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되는 공동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혼자 가서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OX다, X. 그러니까 일단 갑을 공동명의로 해야 돼요. 됐죠? 네. 이제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 했다면 을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딱 합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지분의 이전 등기는 O.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할 때 이걸 먼저 외우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보존이고, 이전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글자가 다르면 나중에 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2번입니다. 부동산 일부죠. 옆에다가 방 한 칸 써서요. 제가 항상 부동산 일부를 설명할 때는 방 한 칸을 설명하잖아요. 방 한 칸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이중이죠. 출생신고 이중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래 요리라 보세요. 원래 시어머니는 여기서 출제를 하더라고. 여기라는데 올해는 요리로 올라갔어요. 다음에는 또 32회 때는 또 요리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이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